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주입니다. 뭐 물론 정상회담이 끝난 지 며칠 됐지만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 뭐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미적인 태도를 지난 몇 년 동안 취하고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다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결론이 난 거를 보고 뭐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자화자찬할 만큼 그렇게 과연 잘 돼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그 시비를 많이 걸고 있지만은 한국은 중국에 당당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단히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5월 22일 새벽, 미국 시간으로는 5월 21일 오후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뭐 이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부가 외교는 잘한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외교는 잘한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정부들마다 썼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국내 정치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데 대한 그런 반사적인 뭐 입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회담이 성공이냐 아니냐는 그 회담이 목표하던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의 여부로 이 판단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정부가 원하던 것이 뭔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원하던 것이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의 그 대북 정책, 대미 정책, 대중 정책이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미 정책이 적극적인 지지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조금 좀 그 적극적이지 못하죠. 뭐 반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한 90% 정도가 최소한도 80% 이상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원하는 한미정상회담에 원하던 바를 얻었는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얻었는지는 그 평가 기준이 좀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 정부가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문재인 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유도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이든하고 김정은이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목적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목적쯤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지금 뭐 아무래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확보하는 것. 미국은 뭐 백신이 상당히 확보돼 가지고 백신 대국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바이든의 성공이라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백신 확보 요것 정도가 한국 정부가 미국 가서 원하던 것이었다고 봅니다. 미국이 원하던 것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미국이 원하던 것은 한국을 대중국 견제 전선에 동참시키는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코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한국을 이제 대중국 견제 전선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의 목적이죠. 한국의 코드 참여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과 뭐 경제적인 전쟁도 하고 있는데 반도체 동맹에 한국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을 이제 유도하는 것 그리고 북한 인권 정책에 한국이 참여하게 하는 것 등등이 미국이 바라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쭉 문장들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외교문서를 읽을 때 이 뭐 그냥 늘상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누가 대통령이라도 하는 이야기 있죠. 한미 대통령이 만나면은
한미 동맹은 중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북한핵은 완전히 철폐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누가 만나도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이 문장에 삽입되었다고 해가지고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뭐 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뭘까? 국민들은 그 백신을 이번에 완전히 확보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백신을 확보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백신을 한국이 그 제조하는 뭐 그런 협정을 맺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술을 대고 한국이 생산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가 돼야 되는 것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라는 거기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 백신을 뭐 내년에 뭐 세계 사람들이 다 맞을 것을 생산을 하였다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2011년 5월인데 뭐 6월, 7월 이때 우리 국민이 그 주사를 다 맞을 수 있느냐, 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백신이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 8, 90%가 한미동맹이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복원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이 원하는 건 그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한번 그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하던 것이 미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대화, 바이든과 김정은의 만남, 이거는 아닌 것으로 바이든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이것은 이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한 제재 완화, 이것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제재는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대화는 북한이 이제 나오는 거다.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지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완전히 확보하는 것.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 그러면 5천만 분을 얻어왔어야 되는데 바로 한 달 전에 일본의 그 수상 스가는 바이든하고 정상회담을 하고서 일본 국민 전체가 맞을 수 있는 1억 회 물량 정도를 확보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5천만 명이 돼야 되는데 바이든이 55만 명 어치를 주겠다. 즉 한국 군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한 두어 가지 준 것이 있는데, 하나는 미사일 규정을 철폐하였다는 얘기입니다. 1979년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제 미사일 그 뭐 규제를 하는 협정이 있었는데, 뭐 미사일을 몇 킬로 이상 날아가는 건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탄두를 몇 킬로그램 이상 달 수 없다라고 했는데, 3차 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때 한 겁니다. 800km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 탄두 중량의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근데 요번에 사정거리 제한까지, 그래서 모든 제한을 다 풀어줬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이 한국한테 준 거가 되는데, 뭐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그 플러스라면 플러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한테 44조 원 정도 되는, 달러로는 394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이제 받는 것은 그 공동성명에 대만하고 남진아해에서 미국이 하는 것을, 미국이 하는 행동을 한국이 지지한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잠깐 볼 텐데, 바이든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만 만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만나겠다고 주장하지 않겠다.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약속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이 아닌 한, 말로만 하는 것이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건을 거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만난다라고 말할 경우가 있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없으면은 만나지 않겠다라고. 그 사실은 똑같은 뜻인데 어감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만나겠다,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만나겠다 그러는데, 그 바이든의 어법은 이러이러한 것이 없으면 만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가 큰 얘기를 했습니다. I would not do,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트럼프를 인식하고,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사람처럼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국제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사실에 많이 분노를 했는데, 바로 그런 내용으로 바이든이 다시 김정은이를 국제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원하던 것을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얘기했었지만은 미국이 한국한테 준 것이 그냥 우리가 아주 기분 좋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철폐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한국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미국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이 생각한 의미가 뭔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사일이 800km 가는데 800km면은 북한에 어디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사일을 미국이 막았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800km는 북한을 100% 커버하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 가는 것 만들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노골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한국 너도 북경 쏠 수 있는 미사일 만들어. 중국은 너희 쏠 수 있는 미사일이 1000개도 넘잖아. 라는 의미가 뒤에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오랫동안 취했고 그리고 중국이 뭐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는 삼불 정책 뭐 이런 것도 가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미국이 한국한테 미사일 사거리 철폐해 준 것이 정말로 마음 기쁘게 받아들인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백신 55만 명분을 줬으니 그건 또 어디냐. 우리나라 국군이 다 맞는다. 그러니까 좋은 것 아니냐 하지만은 여기에 그 명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분. 지금 대한민국 국군 55만 명의 총사령관이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 당신네 그 군인들은 다 우리가 주사 맞춰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바이든이 발표한 내용을 잘 보면은 거기에 for the sake of American forces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군대를 위하여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군이 미군하고 접촉이 많은데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을 위하여 한국군한테 백신을 맞게 해 주었다. 물론 같은 동맹으로서 우리가 해석하기에 같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이런 적극적으로 동맹을 지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물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마냥 기쁘기만 한 그런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성명에 판문점 회담, 싱가포르 회담, 뭐 판문점 회담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싱가포르 회담과 과거의 약속들을 뭐 거기서 기반을 해서라는 말이 있는데 판문점 회담도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판문점 회담에서는 뭐를 약속했었습니까? 북한하고 남한은 서로 대북전단 살포하지 않고 확성기 방송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최근에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을 때 미국에서 큰 비난과 그 야단이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것도 다 미국이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있던 그 한미 인권 문제 갈등은 없어지는 거냐라는 생각을 이제 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5월 22일 회담이 끝나고 한 3, 4일 지난 다음에 미국 국무부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것은 미국이 계속하는 일이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미국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다. 북한에 대한 그 정보 유입 이것은 미국의 국무부가 당연히 하는 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판문점 회담 약속, 싱가포르 약속이 공동선언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800km 더 가는 미사일 만들면은 북경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건데 한번 제가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서울에서 북경까지가 952km예요. 그러니까 지금 800km 가는 거로는 북경을 공격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미국이 그것을 풀어줬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학자들 중에서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상징적인 것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중국의 그 위협을 받을 때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미국이 막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미국이 풀어준 조치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가는 건 되죠. 강릉에서 동경까지가
997km, 지금 이제 800km짜리 가지고선 일본을 공격할 수 없겠죠. 물론 저 부산에서 공격하면은 일본 본토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 인용 이런 걸 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로 이제 미국이 800km를 풀어준 이유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풀어준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5만 명 한국 국군 장병들에게 완벽한 백신 제공,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쁜 거냐, 혹시 아무리 같은 동맹국이라도 우리가 좀 너무 쑥스러운 그런 상황에 당면한 것은 아니냐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군 통수권자는 한국 대통령이지 미국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이 나온 지 며칠 됐는데 공동성명 나온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미국의 그 관리들 전문가들은 만나는 것도 북한이 스스로 나올 때까지 미국이 다른 유인책,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유인책을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루치, 뭐 과거의 그 북핵 특사죠. 이 사람이 유인책을 먼저 제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북한에 비록 뭐 싱가포르 회담하고 판문점 회담 등에 기초한 정책을 펴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북한에 대한 뭐 풍선을 통한 정보 유입이라든가 이것을 막는 거하고는 관계없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그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등등의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 끝난 지 며칠 지난 후에 나온 뉴스들이에요. 그래서 그 5월 26일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보면은 민주적 가치, 인권 증진, 법치 등 국제 규범 이행이 계속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듯이 과거의 그 남북한 관계 약속한 것을 미국이 다 존중해 주기로 했다 하는 것이 대북 풍선 뭐 못 날리게 하는 그 법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 대통령이 그 간만에 그 동맹 관계를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부터 단독회담, 확대회담까지 여러 시간을 함께하는 등 오랜 친구처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스가 총리랑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시간보다 오래 만난 것을 상당히 자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정말 의견이 일치가 잘 될 때는 오래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짧게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오래 만났다는 것은 그 두 나라 관계가 좋다, 그래서 오래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외교 협상을 견해가 일치하면 빨리 끝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의 관심과 의지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이 말이 진정성이 있는 말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시급한 과제다. 당연한 말이죠.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여기서 과거 합의에 판문점이 들어가는데, 판문점에서 북한하고 남한이 서로 확성기 방송하지 않고 풍선 보내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을 미국이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방금 계속 강조를 하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뭐 이것은 늘상 하는 말이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요거는 앞말하고 뒷말하고 틀리는 겁니다.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면은, 이것이 만든다면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사실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전시작전권 통제 전환도 하고 연합방위 태세도 강조하고, 그거는 두 개가 다 서로 이렇게 그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뭐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긴 거 만들 겁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막 못되게 구는데, 야 중국, 우리도 너의 북경을 공격할 수 있어. 그런 거 만들 겁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극복,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첨단 제조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이건 뭐 그냥 동맹끼리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기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간만에 미국과 한국이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랬죠. 바이든 대북 정책 재검토가 빠르게 마무리됐다는 것은 미국이 대북 정책에 우선을 두고 있다. 이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대북 정책은 지금 미국의 정책에서 조금 밀린다. 바이든의 정책에서는 밀린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만 해협 평화 안정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이것이 미국이 얻어낸 결정적인 것입니다. 미국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한국으로부터 얻어냈다. 대만 해협에 관한 그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지지한다. 최소한도 지지한다. 평화 안정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바로 이 점에서 지금 중국이 펄펄 뛰는 겁니다. 중국의 국내 문제인데 네가 뭔데 여기 가서 이것을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평자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뭐 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하고 상당히 소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원위치 쪽으로 지금 한 발짝 그러니까 희귀한 그런 그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 긍정적으로 의미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철갑동맹이란 말 매일 나오죠. 미사일 지침 지금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과거 약속 존중한다는 거 이게 지금 공동선언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쿼드를 지지했다는 거 얼마 전까지 그랬죠. 한국 정부 외교부 차관이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렇게 그 편을 가르는 그런 국제 그 조직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쿼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쿼드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뭐 잠깐 읽어본다면은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한국이 쿼드를 지지하였다. 미국이 얻어낸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측면은 진정성이 있는 한 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인권과 법치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중국은 정말 그 화가 날 뭐 그런 얘기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공동성명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는 중요하다. 그리고 규범에 기반한 룰 베이스드 오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이거가 미국 사람들이 매일 쓰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이 분노할까 봐 그런 말을 안 쓰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 지금 공동성명에 들어갔다는 이런 겁니다. 비록 중국이나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 미국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최근 한 20년 동안에는 중국이나 북한 인권 문제가 항상 들어갔는데 과거보다는 약화된 표현을 썼지만 그래도 인권 문제가 공동성명에 적시가 돼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한국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히 박쥐 같은 행동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쭉 했습니다. 박쥐 그러면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박쥐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사람들이 가진 그 박쥐에 대한 이미지는 네거티브인데 우리가 그 불필요한 친중을 그동안 오래 하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과 그 동맹 그건 맞는 얘기고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정말 그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일 중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4대 강국을 미일 중러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중일러로 바뀐 거예요. 그걸 왜 바꿉니까? 중국이 바꿔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다시 미일중로로 돌아가려면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중국이 보통 노발대발하지 않을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 없이 긁어부스럼을 만든 그런 사례를 이제 사례 중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문건이 하나 떠 있었는데 그 팩트 시트. 그러니까 팩트 시트라는 것은 뭐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열거해 놓은 그런 종이 뭐 이런 뜻이죠.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Partnership이라는 제목의 꽤 긴 이 다큐멘터입니다. 거기에 그 한 파트가 Expanding Our Partnership 해갖고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을 이제 확대한다라는 이 타이틀 밑에 이제 있는 글인데 The Unbreakable US-ROK Alliance라는 말이 나옵니다. 깨어질 수 없는 한미동맹. 이게 깨어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죠. 근데 한미동맹은 깨어질 수 없어. 두 나라의 공유된 민주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포괄적이며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도전과 씨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용어를 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이 깨려고 했지만은 깨지 마. 절대로 깰 수 없는 것이야. 그 미국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어림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Unbreakable. 그 한미동맹은 깰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맨 앞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보려면은 일본이 바로 한 달 전에 한 거랑 비교해야 되는데, 아까 그랬죠. 일본은 1억 명이 맞을 수 있는 그것을 확보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백신 외교는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루스 클링너라는 헤리티지 재단 그 연구원, 뭐 우리 자주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이냐 실패냐의 기준을 미국 사람이라는 시각에서 한국을 확실하게 그 대중 방어 동맹에 끌어들였느냐를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비견해서 한미 정상회담도 성적표를 매길 수 있다라고 이제 브루스 클링너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미국과 일본은 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제 약속을 했고, 그리고 미국도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센카쿠를 중국이 공격하면은 이것은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이제 발동시키는 근거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센카쿠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다투는 거를 미국이 조금 이제 바깥에서 보고 있는 행동을 취했는데, 이번에는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뭐 평가는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높은 평가를 하지는 않는 편인데, 만약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중국의 비판을 당당하게 이제 뭐 받아친다면은 이번 정상회담은 다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회담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보아줄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앞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 그 뼈 있는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그 대만 문제, 그리고 남진해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의 의사에 찬성하는 쪽으로 이제 문장이 나갔는데, 기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를 듣고서 굿럭 그랬습니다. 굿럭, 문 대통령한테 그 대답 한번 잘해보쇼라고 뭐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것도 뭐 사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94세 된 그 랄프 퍼켓이라는 미국의 아주 대단히 그 훌륭한 그런 참전 용사입니다. 6.25 때 부상을 당해서 1년 동안 병원에 있었던, 그리고 저 사람은 중공군하고 전투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한미 관계가 그 중국을 사이에 두고서 상당히 껄끄럽게 된 시점에서 그 중국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저 그 늙은 미국 그 베테랑을 불러서 미국 최고의 훈장을 주는 그런 그 세리머니를 했다는 사실이 그 무슨 의미인지 한국 대통령이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경우에 외국의 정상이 참석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뭐 미국의 그 제일 훌륭한 첫 번째가는 메달 오브 어너라고 그러죠. 이것은 뭐 최고의 훈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한국 전쟁에서 중공군하고 맞서서 싸웠던, 그때 싸웠을 당시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비역으로 대령으로 이제 전역을 하고 지금 94세 된 그분한테 상을 주고, 그리고 상을 주는 가운데서 바이든 대통령이 꿇어 앉으니까 한국 대통령도 이제 무릎을 굽히는 그런 그 해프닝도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 이번에 그 한국 대통령 부인은 가지 않았는데, 자기는 이런 행사에 외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번에는 또 참석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불만해하는 것은 미국에다가 무려 44조씩 투자를 했는데 백신은 겨우 55만 명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산했더라고요. 한 병에 8천만 원짜리라고. 뭐 이거는 그 한국 국민들이 조금 이제 그 불만해하는 뭐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그냥 그 뭐 결론을 완전히 내린다기보다도 지금까지 요 팩트를 얘기하고 다음 주제를 제가 제목을
대한민국 중국 앞에 당당하라라고 붙였는데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평가까지 한번 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